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입니다. 2021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특별전 일상을 수놓다 바람을 수놓다 전시가 9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1층 성산복합문화공간에서 진행되는데요. 이번 전시는 선조들의 삶과 꿈을 수놓았던 전통 자수 이야기로 다양한 자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전시 주제인 자수, 먼저 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자수가 무엇인지, 자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문헌에 기록된 우리 자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과 기원이 담긴 자수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작품 보이시나요? 연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얼핏 보면 붓으로 그린 회화 작품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색실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자수 작품입니다. 이처럼 자수는 실과 바늘을 사용하여 직물 위에 그린 그림이며 한 땀 한 땀 오랜 시간과 정성을 쏟아 색실과 바늘로 미담 위에 선조들의 삶과 바람을 담은 회화이자 생활공예를 뜻합니다. 조선중기의 문신 신음의 상촌집 제4권 맹주 중에서 10세의 금침을 지니고 능히 한 쌍의 원앙을 수놓으니 원앙 둘이 서로 마주하여 맑은 못에서 서로 목을 대고 노니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살, 즉 어린 나이부터 자수를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75년에 인수대비가 부녀자들의 교육을 위해 공문으로 쓴 내운에 10살이 되면 여자는 실과 골무를 다스리며 배와 비단을 짜고 곱고 가는 끈이나 굵은 실을 꼬며 여자의 일을 배워서 의복을 만들어 바치게 한다. 이덕무의 사소절에 부인이 바느질, 길쌈, 음식 만들기를 모르면 이것은 마치 남자가 시서유계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여인에게 침선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범절이자 덕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대여섯 나이만 되어도 금침을 손에 잡았으며 홍기가 되면 한 땀 한 땀 직접 술을 놓아 혼수품을 만들거나 섣달 그음에는 어른에게 새 옷을 지어 공경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부터 자수를 가까이 했고 여성들에게 바느질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바늘과 실을 엮어 오래도록 다복하길 바라는 소망과 자식을 많이 낳고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앞에 보이는 꽃과 동물, 길상 문자에 담아 수를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수 문화는 의복에서 생활용품, 귀족사회에서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퍼져 발달해 왔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민족의 미적 특징을 표현해 왔습니다. 소망과 기원을 담아 장식을 더함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수는 그 방법과 재료의 귀함으로 인해 종교적 장식과 의례복장으로 발달되며 상징적 문양과 더해져 신분과 계급을 구분하는 표식으로도 응용되었습니다. 의복에서 생활소품, 병풍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아름다움을 더했던 자수문헌 기록으로는 삼국시대 이전 부여에서부터 복식에 응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회수한 옷감이나 금괴로 만든 의복을 즐겨 입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회수는 그림 회를 써서 그림을 수놓다, 그림을 수놓은 옷감을 말합니다. 사신이 외국에 나갈 때는 문양과 색채를 그려 넣거나 수놓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는 부족 국가가 통합되어지고 발전되어지면서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고대 국가로 정립하게 되었으며 신분에 따라 달리 등급을 매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배층의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의복을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거나 의복에 수를 놓았으며
지배층 귀족들의 화려함에 대한 욕구는 수의 기법과 문양을 더욱 세련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일신라 시대 때는 넓은 영토와 막강한 재력으로 풍요로워졌으며 신라 초기에 소박하고 검소한 풍조가 사라지자 귀족들 사이에서 사치 풍조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문화가 향락적이고 태폐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치가 심해져 문무왕, 애장왕, 흥덕왕이 복식금령을 내리게 되었고 비단에 술을 놓아 불사하는 것과 금운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여 이 구절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복식금령에 금수로 불공하는 것, 승마용구, 주렴, 병풍 등에 수놓는 것을 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과 지배층의 비호를 받아 불교 문화가 융성해져서 불교 자수가 발전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로 넘어와서는 통일신라 시대의 귀족적인 색채를 벗어나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며 일반 대중에게까지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귀족층의 사치가 심해서 왕실에서 사치 풍조를 경계하고 금지하는 조치들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귀족 계급의 의복 사치로 인해 그만큼 복식 자수는 섬세하고 세련된 장식으로 변했으며 각종 물건에도 이용되기도 했는데요. 왕비와 기부인은 그림 또는 자수 문양으로 장식한 붉은색의 옷을 즐겨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을 호위하는 친위군은 대개 오색의 꽃이나 새 문양을 수놓은 비단 옷을 입었고 허리띠에 오색의 꽃을 수놓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복에까지 자수가 장식된 점으로 미루어 귀족이나 일반 평민의 복식에도 자수 장식이 성했을 것으로 보이며 수는 장식으로 신분의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조선 왕조실록 태동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의장을 새롭게 하라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회 때의 의장을 보니 횟수가 오래되어 빛깔이 퇴색되어 있었다. 모름지기 새로 만들도록 하라. 보물과 면류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감히 사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하니 의장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장이라 하면 높은 분을 모실 때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격식을 갖추어 세우는 병장기, 의식에 쓰는 무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불은 임금의 예복으로 입는 치마에 놓은 수를 말합니다. 신분에 따라 엄격한 차이를 둔 의복은 화려함의 경계의 대상이었고 수 또한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며 내적인 미를 추구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숭유 억불 정책을 국시로 삼은 조선은 청빈을 숭상하는 유교 정신으로 소박하고 단아한 멋을 추구하고 이를 의복과 수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흉배제도의 제정으로 자수의 수요가 한층 더 늘어납니다. 흉배는 일종의 공룡자수로서 이 시대의 자수변천사를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에 따르면 흉배는 조선시대 관리의 계급장으로 왕과 왕족 및 문무관원 등 신분과 벼슬을 구별하기 위해 각기 다른 무늬를 수놓아 관복의 가슴과 등에 달았으며 이처럼 수는 신분과 기함을 장식하는 최고의 장식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자수는 이처럼 크게 궁중에서 필요하여 생산되는 분수와 사대부 이하 일반 민가에서 생산되어진 민간수로 나눠졌습니다. 조선 말기에 접어들면서 전통 자수는 일제 침략과 서양 문물의 침투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지만 여학교에서는 자수를 국과목의 하나로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수를 배울 때 일본 자수의 기법이나 특징이 주요 내용이긴 하였지만 자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문헌으로 우리 전통 자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선조들의 삶과 소망이 담겨있는 수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자수에는 여러 가지 문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 문양에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장식성 외에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물문, 식물문, 물상문, 기하문, 문자문 등의 각각의 문양은 사회 기호학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곧 민족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문양의 상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수에 선택된 문양도 예의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재료와 기함과 가정의 정성이 더해지면서 수놓는 이에 혹은 사용하는 이의 소망과 기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수는 병풍, 액자, 족자, 수저주머니, 장식보, 베갯목, 의복 등 일상생활 곳곳에 섬세한 솜씨로 아름다움이 묻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글, 그림, 문자가 예술이 된 명품 자수로 수놓은 병풍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막거나 공간을 가리기 위하여 또는 각종 행사 때 장식용으로 사용했던 이 병풍은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소재가 담겨 있는데요. 특히 자수병풍은 왕실과 양반 등 산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질 만큼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는 미나와 함께 자수병풍도 유행하였습니다. 앞에 보시는 병풍은 백수백복도 자수병풍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자, 목숨수, 복복자를 다양하게 도안하여 수놓은 병풍입니다. 백수백복이라 칭하나 글자 숫자가 100개인 것은 아니고 100의 의미는 많다, 꽉 차다, 가득하다를 의미하여 장수, 다복, 다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장수의 상징으로 대표적 문양 10가지를 소재로 한 병풍 10장생도 자수병풍입니다. 하, 사슴, 거북, 소나무, 대나무 등 장수를 상징하는 문양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부귀영화, 불로장생을 소망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조용모도 자수병풍입니다. 꽃과 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징 동물이 등장하는 자수병풍이고 봉황, 학, 공작, 호랑이, 사슴, 거북, 모랑 등 등장하는 모든 동식물들이 각기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집안이 길하고 자손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수놓아 집안에 두고 감상하며 일상에서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였습니다. 다음 기명절지도 자수병풍입니다. 기명절지도란 보배롭고 진귀한 제기, 식기, 화기 등의 옛 그릇을 그린 기명도와 꺾인 꽃, 나뭇가지 등을 그린 절지도가 합쳐진 그림인데요. 기명절지도에도 등장하는 각각의 소재는 하나같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물일지라도 생명력을 지닌 물체로 인식했으며 사물과 소통하는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으며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 자연과의 일체 또는 사물과의 일체를 나타내는 동양 정신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생활자수로는 인간의 생명활동이자 일상이라 할 수 있는 잠자리나 휴식 시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 생활용품이면서 개인적 용품이라 할 수 있는 베개, 그 중에서도 베개의 양쪽 끝, 베갯모의 꾸밈새인 베갯모 자수 문양에 수, 복, 부, 기, 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과 기원이 이렇게 동식물 혹은 문자문을 빌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갯모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자수들도 볼 수 있는데요. 민수라 하여 궁실에서 제작한 수와 구별하여 일반 민가에서 놓은 수를 의미합니다. 먼저 먹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잘 먹고 잘 살자를 상징하는 수저 또한 그 당시 귀하게 여겨서 수저를 담는 수저집은 필수 혼수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저집에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이나 장수의 상징인 십장생 문양, 부귀 문자를 많이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있지만 우리의 전통 복식에는 이런 주머니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한복의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 주머니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부귀, 장생, 자손번창 등을 기원하는 문양을 많이 수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경대보는 옛 여인들이 화장이나 머리를 빗고 그런 빗이나 비녀, 화장 도구들을 보관하는 거울이 달린 함을 경대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그 경대에 먼지가 끼지 않도록 덮어 사용하는 천을 경대보라고 합니다. 이 경대보 또한 번영과 풍요, 자손번창 등의 소망을 표현하는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개화기, 새로운 문물의 유입과 함께 바느질이 재봉틀로 대체되고 직접 지어있던 의복도 양장화, 기성복화되며 손바느질도 자수도 점차 잊혀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 자수는 이렇듯 선조들의 삶과 꿈, 민족의 영혼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자수를 다시금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자수의 회화적 아름다움도 공예적 가치도 문양 하나하나 숨겨진 바람도 들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